네, 최근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독서 인구를 줄인다는 주장과 또 책 생태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네 책방 실태를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한 동네 책방. 망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마음으로 4년 전 개선희 씨는 책방을 열었습니다. 동네 책방 업계에선 중견 대접을 받는 책방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겸업으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출판사나 도매처에서 책을 가져오는 공급가 자체가 높아 책은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들이 워낙 많고 저희 완전 출발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다 50에서 60% 정도의 도매가로 책을 사서 이제 팔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에서 80%? 한 달 임대료만 60만 원인 이 동네 책방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문을 열어봐야 하루 서너 권 팔기가 힘듭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해도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 내기도 빠듯합니다. 저도 이제 2년을 채워 나가고 있지만 단골들이 제발 있어달라는 부탁과 다르게 언제 이제 사라지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은 어떨까? 대량 구매를 앞세워 책 공급가는 도서정가의 50% 안팎으로 동네 책방보다 20~30%나 쌉니다. 책을 싸게 사들이니 기본 10% 할인에 5% 적립은 물론 한 권을 사도 배송비까지 공짜입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맡고 있는 최대 할인율은 15%지만 실제 대형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은 40%에 육박합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서점이라든가 온라인 서점이 가진 어떤 그 파워가 더 세지겠죠. 동네 책방이라는 건 일종의 마을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못 지켜내는 거죠. 생존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할인율과 덤핑 규제라는 보호막에도 책 시장은 여전히 대형 자본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의 도서정가제조차 불완전하지만 더는 후퇴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네, 책값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보호 아래서도 이 책 유통시장은 여전히 대형 온라인 서점에 기울어져 있다는 보도 앞서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앞서 보도를 보니까 실제 상황이 어떻던가요? 취재 보니까. 한마디로 동네 책방 주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투잡은 기본이고 쓰리잡까지. 왜냐하면 그 책방을 열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네, 오히려 이 책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제가 만난 한 책방 주인은 창업 전에 출판사에서 이 동네 책방이라는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던 분인데 네. 그래서 누구보다 동네 책방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망하자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시작했는데도 지난 2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동네 책방 주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한 가지 얘기는 책이 이처럼 안 팔릴 건 미리 예상은 했지만 책 유통 시장이 이렇게까지 불공정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불공정을 표현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통시장이 기울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제가 먼저 답하기 예.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로 네. 책 어디에서 어떻게 사세요? 책은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사죠. 예, 편리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렇게 주로 온라인 서점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죠.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책을 살 때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고 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동네 책방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프랑스에선 근데 책 구매 비율이 온라인 서점이 20%, 동네 책방이 22% 오히려 조금 높죠. 그렇네요. 우리와는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반 아마존법이라는 그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예. 동네 서점하고 인터넷 서점이 같은 가격으로 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체급이 서로 다른 선수가 가능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정가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 이런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같은 시기인 2014년에 도서 정가제가 꽤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발매한 지 18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책들은 이제 대량으로 싸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덤핑이 가능했는데요. 네. 이제 2014년에는 이걸 없애고 모든 책에 대해서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만 하기로 이렇게 네, 정한 네. 건데요. 하지만 실제 온라인 서점에서 보면 기본 할인 10%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5% 적립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새로 나온 책 같은 경우는 한 권만 사더라도 무료 배송을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제 할인폭은 이제 40% 정도까지 된다. 이게 이제 업계의 주장입니다. 예. 작은 출판사와 책방들이 현행 도서 정가제조차도 불완전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보신 대로 동네 책방은 할인을 해주고 싶어도 할인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책을 팔기가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네 책방에 할인을 못 해준다는 건 아무래도 뭐 원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출발선이 좀 다른 건데요. 예. 이게 서점이 출판사나 이제 도매처에서 책을 가져오는 가격을 이제 공급가라고 하는데 네. 이제 대형 온라인 서점의 공급가가 이제 정가의 50% 안팎이라면 이제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어떤 집은 95%까지 공급가가 있는 아, 책을 구매하기도 그렇군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30% 이상 비싸게 이제 책을 가져오다 보니까 깎아주고 싶어도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깎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책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는 게 사실은 좋으니까 도서 정가제 폐지 청원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왠지 책값이 싸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 도서 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이건데요. 예. 정가제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 책값이 오르고 책을 덜 읽는다. 그런데 아, 네. 실상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책을 덜 읽는 이유를 봤더니 책이 비싸서가 아니라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매체 이용이 늘었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학업이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도서 정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책값 상승률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그 주장이 좀 근거가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많이 안 읽는 분들도 가을 되면 한 권씩은 읽으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도서 정가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관련 내용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고맙습니다.